안녕하세요. 바람여행사입니다. 오늘은 다낭 여행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 시기입니다. 언제 가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다낭은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많이 다녀오셨죠. 저도 한 20번 정도 다녀왔는데 다낭을 이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근데 지금은 거품이 좀 많이 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꺼내봤고요. 날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고요. 1월에서 3월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라고 돼 있죠. 1월에서 3월은 최고 기온 24도, 최저 기온 20도 정도 되니까 이게 평균 기온입니다. 최고 기온은 28도, 30도까지 올라갈 거고요. 체감 온도는 30도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관광하기 좋죠. 그래도 동남아 치고는 조금 덥지 않은 날씨이기 때문에 관광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 물놀이 하기는 조금 추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놀이는 30도가 넘어갔을 때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33도 최고 기온이니까 평균 기온이니까 한 38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33도인데 최고 기온이 33도로 되어 있는데 최고 기온 여름에는 38도까지 제일 더울 시기죠.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이제 우기죠. 비가 좀 오는 편인데 이게 비 그래프가 2배로 막 돼 있다고 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2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동남아는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철하고 동남아의 우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는 많이 오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오기도 하는데 동남아는 짧게 오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한 2번, 3번 정도 오고 또 밤에 또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요. 10월, 11월에도 가시기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이때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1년 내내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가보실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우리 딸을 데리고 4번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우리 가족 데리고 다녀온 거죠. 근데 우리 딸이 이때가 한 5개월, 6개월 차입니다. 이때도 10월 달에 갔어요. 하늘이 좀 구름도 있고 보시면 하늘에 좀 구름도 있고 이러지만 물놀이 하고 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하루 종일 오지는 않는다는 거. 저도 한 7, 8년 전이니까 좀 되게 젊을 때죠. 그래도 물놀이 하는데 지장 없고 관광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손님들 모시고 또 다녀왔었어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손님들 모시고 다녀왔던 건데 이것도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한 중순 때쯤이었는데 비가 하루 종일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고 지장 없다라는 거. 이때도 관광하는데 전혀 부담 없습니다. 무리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실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골프라든지 내가 더위를 너무 싫어한다. 더위 타는 걸 너무 싫어하고 골프라든지 운동할 때도 좀 덜 더운 상태에서 이렇게 관광하고 골프를 다녀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월에서 3월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에서 한 4시간 반 가장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필리핀도 4시간 거리, 세부라든지 보라카이 이런 지역도 동남아도 4시간 거리가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동남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인천공항에서 검색을 한 건데 네이버에서 검색한 건데 30만 원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티웨이하고는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티웨이하고 그다음 비에이치 항공 얘네들 결항이라든지 딜레이가 좀 많이 돼서 이런 거는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진 않고 그래도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비에이치 자꾸 껴있네요. 그래도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면 항공권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까운 일본 1시간 거리인 일본 같은 경우도 3, 40만 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베트남은 4시간 거리에 3, 40만 원대 또는 50만 원대 가격이 나오니까 가성비가 좀 좋다고 마일 비행 운항하는 거리 대비 조금 가성비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고 부산 김해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 인천공항 당연하고 모든 지역에 있는 공항 우리 지방공항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만큼 또 많이 가신다는 또 이런 이유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왜 동남아 이런 지역은 밤에 이렇게 많이 출발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항공사의 비행기들은 쉬질 않습니다. 낮에는 국내선이나 일본, 중국 등 근거리를 이렇게 다니고 밤에는 한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거리를 다녀오면 또 이제 새벽이 돼 있겠죠. 아침이 되면 또 아침 근거리 운항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항공사들이 밤에 이렇게 운항을 많이 한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80에서 90% 정도는
동남아는 밤에 출발하는 비행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밤에 출발하는 것들이 가격은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찍 들어가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즐기고 오실 수 있겠지만 또 나오는 시간도 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본인의 시간에 맞게끔 잘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교통을 한번 보자면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가 그렇게 아직 체계적이진 않기 때문에 렌트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운전 좀 하신다고 해도 렌트에서 운전하고 여행하시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렌트는 추천드리지 않고 택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차량 하루 임대하셔가지고 다니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여행 코스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다낭 시내 투어를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호이안, 그리고 바나산, 그리고 요즘엔 여기는 이제 근교입니다. 동호이라든지 후에 이쪽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호이안 17세기 정도부터 무역도시로 이렇게 발전했던 곳이고 지금도 그 유적들이 이렇게 좀 잘 남아있어요. 야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죠. 다낭에서 이제 호이안 가는 날은 야경 투어까지 하는 날이다. 호이안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야경까지 보고 다시 시내로 들어오시는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걸어서 다니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타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클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력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전거에다가 연동 이렇게 끌고 가는 인력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바나일.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였다 보니까 상당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휴양지를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복원을 해서 바나일 테마파크로 이렇게 지금 활용해서 관광지화 되어 있고요. 안에 가시면 이런 브릿지라든지 요 놀이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렇게 많이 좀 구경하고 놀다가 오실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낭 시내 명소, 시내 관광하실 때 핑크색 성당, 영흥사, 오행산, 마블 마운틴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다른 지역들은 다 침하가 됐는데 여기는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대리석이 좀 강도가 높죠. 경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요 부분만 남았는데 이 안에 또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시고 오는 거고, 또 시장, 현지 사람들 사는 것도 볼 수 있고 물건들도 좀 구매할 수 있고, 요즘 한시장 이런 데서 아오자이 베트남 전통 의상도 한 번씩 입어보고 구매할 수도 있고 현지 물품들도 좀 사볼 수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롯데마트, 우리가 또 기념품 같은 거 사실 때 베트남 현지에 가면 뭐 품질 같은 게 좀 걱정되시잖아요. 바가지 좀 쓰지 않을까, 또 흥정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롯데마트 가면 현지에 좀 물품들도 품질이 좀 좋은 물품들을 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이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또 가서 구경하기 좋고, 미케비치, 포브스지에서 세계 6대 해변이라고 이렇게 뭐 표현을 해놨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게 한 8km인가 6km인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 옆으로 쭉 이렇게 비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호텔들, 고급 리조트들, 또 이런 식당들 즐비하고 있어서 분위기도 좋고, 뭐 바다 물놀이 하시기도 좋습니다. 베트남 가셨을 때는 30불 정도, 4만 원 정도면 2시간짜리 이렇게 바꿔오실 수가 있고, 또 이발소 체험하는 것들도 있어요. 기도 파주고 이렇게 얼굴 팩도 해주고 간단한 마사지 정도 해주는데, 이것도 또 베트남에만 있는 문화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자체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다낭은 딱 그 중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중국이니까 문화들이 좀 많이 있고, 이 아래쪽에는 인도 문화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참파 유적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서 이 중간에 잘 섞여 있고, 또 베트남 전쟁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 또 프랑스 식민지를 이렇게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프랑스 유럽의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시면 이런 중국의 한자권 문화도 보실 수가 있고, 프랑스 식민지 핑크색 성당이죠. 빵이 또 동남아인데 빵이 또 유명합니다. 바게트가 있죠. 이거 쌀로 만든 빵인데 밤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들 상당히 좀 문화가 잘 섞여 있어서 그런 이런 문화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쌀국수라든지 이런 볶음밥, 또 이런 채소 볶음들 이런 것들 상당히 선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이고, 그다음 여행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 예산은 자유여행 한번 보고 그다음 패키지 등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낭 뭐 자유여행 경비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보면 이분은 2분 가시고 5박 7일 가신 것 같네요. 티웨이로 28만 원짜리 좀 저렴한 거 가셨고, 호텔도 여러 군데 날마다 이렇게 옮기셨대. 힘들게 다니셨네요. 저희 이제 보통 애들 없고 결혼 안 하신 이런 커플이나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다니실 수도 있죠.
뭐 교통비도 이렇게 뭐 타고 다니시고, 식비도 40만 원, 체험도 막 이것저것 바나일도 가시고 뭐 이렇게 하셨죠. 기념품도 사시고, 그래서 1인당 한 90만 원 정도 드신 것 같네요. 5박 6일 동안. 여기서 뭐 기념품 7만 원을 빼면 80한 3만 원 정도 요금으로 가신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분도 1인이고 이분은 5박 6일 가셨는데 180만 원 정도. 근데 쇼핑이 24만 원 나왔으니까 뭐 한 160만 원 정도 쓰시고 온 거네요. 1인당. 근데 숙박도 그렇게 비싼 데는 가시지 않은 것인 것 같고, 아, 나만 리트리트에서 숙박을 하셨는데 이건 또 빼신 거라네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하셨는데 조금 자유여행 치고는 좀 많이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평균적으로 자유여행 가셔도 뭐 아주 젊으신 분들 아니면 3, 40대, 5, 60대 이렇게 가시면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는 쓰시고 오시더라고요. 호텔도 좀 좋은 거 쓰시고, 또 택시나 이런 부분이 교통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나 이런 거 좀 많이 이용하시고 하면, 또 애들 있는데 또 오토바이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택시 이용하시거나 식당도 좀 좋은 데 가서 좀 식사하시고 그러면 조금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분은 뭐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20, 30만 원 정도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유여행은 한 80만 원에서 한 150만 원까지, 이분도 있으니까 150만 원대까지 선택권이 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 같고, 패키지도 상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패키지 가격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패키지도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에 따라서 좀 보자면, 이제 패키지 등급 보실 때 제가 이것도 이제 한 편 따로 올려드리긴 할 건데, 하나투어는 좀 상중하로 나눈다면 세이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저렴한 상품이 되겠고요. 세이브라고 가장 저렴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탠다드가 그냥 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급이 스탠다드 등급 한 100만 원대. 저는 좀 이런 거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중급 이상을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 가장 고급은 뭐 100만 원 넘겠죠, 당연히. 요게 좀 가장 고급이고 프리미엄 등급, 가장 상급 일정인데, 이런 게 9월 달에 봤을 때 한 150만 원 정도,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비행기마다 다르고 일정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이런 건 쇼핑도 없고 이제 뭐 옵션도 다 들어가 있는 일정들, 호텔도 좀 비싼 호텔들. 저가 상품은 한 50만 원대, 중급은 100만 원대, 그리고 가장 고급 상품은 15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키지 상품 일정들 한번 좀 추천드리자면, 여름 성수기 이제 지나니까 9월, 10월 거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가신다고 하면 스타 가이드와 함께하는 스탠다드 등급 있죠? 이 정도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요거가 한 108만 원. 쇼핑은 없고 LCC 저가 항공이고 가이드 경비 없습니다. 선택 관광은 있습니다. 근데 선택 관광이 어지간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 정도 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가이드 경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저는 이제 상품을 볼 때 기사 가이드 경비하고 쇼핑이 한 2회 이상, 1회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저가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이 없고 기사 가이드 경비가 포함이다, 이런 상품들은 조금 중급 이상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에어서울 타고 가는 거고, 밤에 출발해서 다낭 도착하면 숙박만 하시게 되죠. 호텔들은 보코마 5호선급 호텔이고요. 이 호텔 좋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포포인츠 쉐라톤 다낭. 여기는 약간 위치는 약간 외져 있어요. 미키비치에서 약간 끝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뭐 5호선급이고 룸 컨디션이라든지 조식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노보텔도 한강 옆에 있는 건데 엄청 크게, 이건 지나갈 때마다 맨날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호텔 괜찮은 호텔이고, 여유로운 일정 시작하죠. 오전에는 휴식하고 샤브샤브 이런 것도 드실만하고, 마블 마운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보고, 투봉강 투어, 이제 호이안 가는 거죠. 호이안 가실 때 투봉강 투어 이 보트 타고 많이 넘어갑니다. 호이안 가서 이제 관광. 내원교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작년에 갔을 땐 공사 중인데 지금은 다 복원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들이 좀 복원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반미 이런 현지 음식들도 잘 들어가 있고, 대나무배 이거 춤추고 뭐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 호이안 가정식 세트, 호이안에서 야경 봐야 되니까 이거 보고 야경 보고 소원등, 호이안 시클로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되어 있고 필수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막 저가 상품 가면 이런 거 옵션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야경까지 보고 다음 날에 가이드 미팅에서 바나힐, 또 바나힐 들어가죠. 뭐 식당들, 롯데마트도 갑니다. 근데 저가 상품 가면 이런 데 안 가요. 왜냐면 쇼핑 가야 되니까. 쇼핑센터 잡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나 이런 것도 좀 손님들이 사주셔야 되니까. 근데 롯데마트 가면 싸니까 이런 데서 많이 사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트도 가고, 마사지도 60분짜리나 포함되어 있고, 삼겹살, 루프탑바, 저녁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쇼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필수는 아닌데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저녁에 좀 심심하시거나 하면. 이거 지금 3일차인데 쇼나 나이트 시티 투어 이런 거 선택 관광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25불, 30불. 이것도 너무 저가 상품 가시면 이거 비싸요. 쇼 30불, 40불 받고 이런 시티 투어도 40불, 50불 받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요거 추가할 거는 요거 옵션 2개 중에 하나 해보시면 좋고, 오디오는 또 자유일정이죠. 4일차는 또 마지막 비행기가 보통 리턴 편이 12시나 11시, 새벽 1시 이런 리턴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호텔에서 늦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래서 늦게 나오고 점심때쯤 체크아웃하고 가이드 미팅에서 점심 드시고, 다낭 시내 투어를 이날 하네요. 한시장 관광하고 미키비치랑 손자반도 저녁 식사하시고 나오는데, 이날 나오실 때는 요거는 좀 옵션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사지 정도. 저 같으면 2시간짜리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2시간짜리 이런 마사지 하시고 나오는 일정이 좀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 우리가 이제 일정표를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게 좀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많이 다녀보시면, 이런 눈에, 자유여행도 마찬가지고 여행 많이 다녀보시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전에 이제 자유시간이라고 했어도 점심 드시고 시내 관광, 시장 보고 미키비치, 손자반도 저녁 먹으면 한 7시쯤 됩니다. 그럼 시간이 남죠. 우리가 비행기 12시 비행기니까 10시까지 공항 간다고 치면 이날 나갈 때 7시에서 10시까지 시간이 남죠. 공항은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럴 때는 선택 관광에서 마사지 정도 2시간짜리 요거 하나 받으시면 30불 내고 받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쇼 하나, 차밍 쇼 같은 거 보시면 50달러, 추가로 50달러 정도 쓰시고 오면 딱 좋을 일정이고, 요런 후에 완공 투어나 이런 거 하실 시간이 없어요. 가도. 그래서 요 정도 일정 100만원짜리 요 정도 일정 추천드립니다. 하나투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상품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100만원대 쇼핑은 없고, 자, 이건 하나투어 거니까 하나투어 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제 선호하시는 모드 투어라든지 참 좋은 뭐 롯데관광 뭐 이런 선호하시는 여행사들이 있으시면 들어가서 볼 때 쇼핑 없고 가이드 경비 이런 거 포함이고 선택 관광은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들은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일정을 선택하시면 100만원 초반대 나오실 거예요. 10월달 기준입니다. 10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좀 추천드리는 옵션이고, 더 비싼 거 올라가면 쇼핑도 없고 다 포함에다가 호텔이랑 식사 이런 게 다 업그레이드가 돼 있긴 하겠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런 건데 150만 원짜리 뭐 이런 건데 풀빌라 이용하시고자 하고 또 아이들도 있고 인원이 좀 여러 명이다, 가족이 좀 여러 명이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거 좀 추천드려요. 뭐 우리끼리 4명 이상 단독 행사, 쇼핑 이런 거 말고 쇼핑 없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봐볼게요. 가격 조금 더 올려보시면 쇼핑이랑 없는 게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요런 건데, 요거는 우리끼리, 이거는 현지인 가이드가 보통 나옵니다. 근데 현지인 가이드도 한국말 잘하고, 친절하고 잘 안내를, 기본적인 안내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뭐, 심도 깊은 대화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거 나쁘지 않고, 이 일정은 풀빌라 쓰는 거거든요. 4명 이상이시면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10명 정도 이렇게 하시면 굳이 패키지 안 하셨고 우리 가족만 이렇게 9명, 10명 이 정도 같이 움직이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런 일정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끼리 이런 여행 요거 참고하시면 좋고, 풀빌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5성급 리조트 이런 데서 숙박을 많이 합니다. 크라운 리조트, 여기도 이제 미키비치 옆에 있는 그 리조트인데 수영장도 있고 카지노도 있더라고요. 이 호텔은, 이 리조트는. 일정은 비슷하죠. 비슷하고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단독으로 진행해 준다는 건 4명만 가도 이 가격이 나오고 인원이 많으면 가격이 좀 견적 받아보시면 조금 더 다운됩니다. 이런 거는 저희 바람여행사 연락 주셔도 되고 동일하네요. 근데 단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 호텔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108만 9천 원짜리 이 정도 일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다낭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거 잘 모르겠다, 조금 다낭 여행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인원이 많아서 단독 견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바람여행사 문의 한번 주시면 저희가 이제 견적 한번 뽑아 드리도록 하고, 저희도 이제 하나투어 대리점이기 때문에 모두투어, 뭐 롯데관광 이런 데 다 대리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행 예약도 해드리고, 저희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서 또 저희한테 수수료 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는 거고, 대리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카톡이라든지 연락처 기재해 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지역 뭐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쪽 한번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그 설명하는 영상 일정표들 한번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 좀 고민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